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보험 추천, 성인 종합보험 비교 이런 설명을 듣고 이미 가입된 보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충분히 구성됐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하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증권을 처음 보면 구성은 꽤 탄탄해 보입니다. 3대 질병 진단비가 여러 개로 나뉘어 들어가 있고 질병 수술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고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간병인 보험과 재가급여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 정도면 큰 병도 간병도 대비된 설계입니다. 저도 처음엔 왜 이런 설명이 신뢰를 얻는지 이해가 됩니다. 특약수가 많고 이름만 보면 부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을 볼 때 무엇이 들어있는지보다 어떤 상황에서 대응이 어려운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보험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장기 간병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진단 한 번,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같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외상성 척수 손상이나 중증 디스크로 인한 신경 손상 후유 상태도 이동과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위 영양증, 중증 근무력증과 같은 희귀, 근육 질환은 점진적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뇌염이나 뇌수막염 이후에 남는 신경학적 후유 상태, 노인성 쇠약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 침상 상태가 되는 경우 역시 의학적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실명, 녹내장 말기,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시신경 위축과 같은 시각장애가 겹치게 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사지마비가 발생하고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장기 간병 국면에 들어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지 않나요? 재가급여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이나 재가급여 보험은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뒤 그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소득은 줄거나 중단됐는데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단비가 발생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약이 많아도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약은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상담에서는 최대 보장 금액이나 특약 개수보다 이 설계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좋은 경험만을 전제로 설명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장점뿐 아니라 설계 구조상 한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험을 검토하실 때는 설명된 보장만 보시기보다 이 보험이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보다 신중한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